안녕하세요. 보디어 플란트 요원 원장 유하정입니다. 우리가 두피 고민 중에 제일 흔한 고민이 비듬이에요. 이 비듬은 과잉 각질 혹은 인설이라고 불리는 증상인데요. 피부과적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은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우리 몸에 원래 살고 있는 두피 상재균인 말라세지아균이 과잉 증식해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가려움도 동반하고 아까 말한 비듬 그리고 붉은기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굉장히 흔한 피부과 질환입니다. 이 지루성 두피염의 치료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심하지 않은 지루성 두피염에서 제일 흔하게 처방하는 것들은 항진균제가 들어간 샴푸예요. 과잉 증식한 말라세지아균을 줄여줄 수 있는 곰팡이균을 줄이는 항진균제 샴푸가 제일 흔하게 쓰이는 치료입니다. 이 항진균제 샴푸는 한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약국 가서 왜 비듬용 샴푸 주세요 라고 하면 항진균제 샴푸를 주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런데 이 항진균제 샴푸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항진균제 샴푸는 오래 사용했을 때 내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저 항진균제 샴푸에는 크게 두 가지 갈래의 종류의 항진균제 샴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다졸 계열의 항진균제가 들어간 케토코나졸이 들어있는 샴푸들, 왜 니조랄 같은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시클로피록스 오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노비프록스, 세비프록스 같은 항진균제 샴푸가 있습니다. 두 개가 더 어떤 것이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성분의 샴푸를 추천합니다. 사실 저는 1차 약제로 케토코나졸 성분의 샴푸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다졸이 들어간 아졸 계열의 항진균제가 들어간 샴푸는 내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니조랄 같은 거 사서 뒤에 약전 읽어보셨나요? 약전을 보면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2에서 4주가량 사용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루성 두피염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루성 두피염도 내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질환이고, 내가 뭐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두피에 기름기가 많고 말라세지아가 잘 번식하는 조건이다 라고 하면 지루성 두피염에서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랬을 때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 케토코나졸 샴푸를 계속 사용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성이 발생된 이 케토코나졸 샴푸에 대해서 내성이 발생된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성 발생이 보고되지 않은 사이클로피록스 오라민 성분의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항진균 효과나 아니면 항염 효과에 대해서 사이클로피록스 성분의 샴푸가 케토코나졸 샴푸보다 동일하거나 더 효과가 좋다라는 보고들이 있고, 또 사이클로피록스 성분의 경우는 항균 효과도 일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케토코나졸 샴푸를 1차 약제로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케토코나졸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는 사이클로피록스 성분의 알레르기성 피부염, 과민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밖에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비듬이 있다? 그러면 항진균제 샴푸를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데, 비듬은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사이클로피록스 성분은 내성 걱정은 없어서 그냥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내성의 걱정 없이 약국 가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비듬용 샴푸에 대해 알아봤는데 아직도 케토코나졸 성분의 샴푸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굳이 쓸 필요 없지 않을까 해서 이 콘텐츠 만들어 봤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